2차전지 가져왔습니다. 과연 2차전지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전략이 맞을 것인가? 내일입니다. 인터배터리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다 빠지더라고요. 자, 대표님 고 스탑 어디 보시겠어요? 스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탑이요. 네. 2차전지 왜 스탑 주셨을까요? 이제 네. 내일 재료도 있지만 세론으로 미리미리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세론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일정이 있으면 이번에 2차전지 관련돼서는 올라가는 이유가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네. 세론이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더 빨리 세론이 나왔던 이유는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전고체의 배터리 2030년 이후로 연기한다라는 네. 뉴스가 오늘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20% 가까이 낙폭을 좀 확대를 했는데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 시간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러니까 예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일단 그런 종목이기도 했는데 대장주가 이렇게 또 무너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이 좀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 쪽에서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네. 지금 도요타와 파나소닉의 합작법인 그리고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가장 많이 지금 가지고 있어서 관련돼서 이제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이 출시 연기한다? 그럼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기술력이 안 되는구나라고 네.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 왜 분위기 좋게 이어질 때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는 네. 그런 좀 도화선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는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 부과하면 이쪽에 공장 갖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직격타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좋은 부분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피해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막 올라갔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럼 오늘 같이 떨어질 때 오히려 좀 잘라내기가 맞다고 좀 보시는지 아니면 들어간 거 일단은 버틸까요? 저는 투매는 사실 오늘 투매가 많이 또 나오고 있는데 네. 투매는 참여하지 말자. 근데 이게 매수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최근에 진입을 해서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이너스권이다. 네.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은 어느 정도 줄여두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잘라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네. 예전에 내가 높은 가격에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자.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추세가 전환되는 듯한 모습에 들어갔다. 근데 내가 조금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좀 일단은 축소를 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는 리스크 관리 쪽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딱 오늘장 저점 부근이거든요. 한 19%가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 들어갔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스탑 사인 2차 전지 받았고요. 세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음식료 업종에서 가져와 봤는데 K푸드 제2의 주가 부흥기 온다 이렇게 주제가 달려있네요. 고스탑 어디 보시겠어요? 네, 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 삼양식품 목표 주가 120만 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음식료 안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사실 삼양식품이 탑픽이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서요. 저는 오히려 빙그레라는 그 종목을 좀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되게 꾸준하게 올랐네요. 꾸준히 올라가는데 매수에는 그렇게 손이 갈 만한 탄력은 또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보고 있고 오늘 풀몬은 뭐 그동안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갔던 흐름이고 새롭게 샘표라든지 뭐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이 네. 올라가고 있는데 샘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좀 달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징 자체가
자체가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지가 않아요. 지금 전일 기준으로 해서 1,200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의 종목인데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이런 종목들은 내가 매수했을 때 물론 상한가 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어느 날 이 종목 오늘 세다. 그래서 한 15% 급등을 따라잡았을 때 갑작스럽게 윗골이 달리면서 쭉 밀릴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고의 의견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관세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외국산 농산물 관세부가 예정 소식이 나왔고 중국 쪽에서도 또 미국 관세 부과하겠다. 네. 음식료 쪽도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소식들은 나와주긴 할 것 같은데 이 소식에 있어서 이게 테마주처럼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업황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업종 자체에 대한 센티가 바뀌면서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 저는 테마성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실적이 찍히는 종목 그리고 정말 음식료 중에 많이 팔릴 수 있는 네.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도 빙그레는 괜찮은 거예요? 네, 왜냐면 여름이 4월 달부터 찾아온다고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그래서 아마 아이스크림 저도 벌써 좀 아이스크림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상기후가 너무 심각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빙그레는 약간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양식품이 탑픽이라고 하셨는데 들고 있다면 지금 팔자리는 아닌 거죠. 그냥 끌고 네. 팔자리. 저는 팔자리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계속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이즈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잘 버텨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만들고 있는 S&D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이 네. 나와줬는데 여전히 불닭볶음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고 지금 한알령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양회가 개막이 됐는데 이제 되죠. 5일에 이제 또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도 한번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불닭볶음면은 이미 잘 팔리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의 생산 기지를 세운다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만약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빗장이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전제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음식료 관련돼서 K푸드의 열풍이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 더욱더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이긴 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고사인 받아봤습니다. 우리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 AS 가볼 텐데 M83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우리 한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보면 밑꼬리가 길게 달려 있어요. 7% 급락이었다가 지금 거의 다 말아 올렸거든요. 근데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왕이 외교부장이 네. 방한하는 네. 거 사실상 무산됐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 저도 싶어요. 고민을 좀 했는데 예. 일단 그 부분은 살짝 노이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영화가. 저는 아직 안 봤는데 네. 고민 많이 했어요. 볼까 말까 이번 3일 연휴 동안에 고민을 하다가 나랑은 좀 스타일이 안 맞나 싶기도 해서 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관객이 정말 계속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처음에는 평가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컨텐츠 쪽으로의 이런 심리 자체가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랫꼬리가 좀 달리지 않았나. 특히 이 M83 같은 경우엔 VF 기술이 영화 이제 그래픽, 영화에 대한 그런 굉장히 밀접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영화 관련돼서 투자자들의 심리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심리가 개선이 됐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세를 봤을 때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저는 추세가 상방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월봉과 주봉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방에 대한 추세에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다음 AS 시간까지 한번 보유하고 계시자. 그래서 수익 극대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도 그럼 진입 가능한 거죠? 네, 저는 지금
비중을 크진 않게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비중 크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약간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비중을 좀 적게 하신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83으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희 더 끌고 가서 수익 극대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오늘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 이런 날 사실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가는 쪽만 가고 뭐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고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방산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순환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섹터 순환매에서 방산 쪽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대형 방산주의 밑단에 있는 좀 중소형 방산주 휴니드를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휴니드는 지금 군 통신체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하나 시스템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이력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체계에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자리를 위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우주항공 쪽으로의 MRO 사업에 대한 또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우주항공 한동안 이제 트럼프 수혜 쪽으로도 부각을 많이 받았던 우주항공 쪽 그리고 방산 쪽 이런 양쪽의 모멘텀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기업의 되게 특징적인 부분에 하나가 있는 게 2대 주주가 보잉입니다. 그래서 보잉이에요? 네, 2대 주주가 보잉이라서 또 3대 주주 외국계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최대 주주로 그러니까 2대 주주로 등극한 데는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매력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방산주들 좀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약간은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지금은 가격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네. 듯한 모습을 보여서 답답한 모습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휴니드 제가 8,300원 이하에는 그래도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매수 가격에서는 부담스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휴니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열고 보니까 다른 방산 대비해서 좀 많이 못 간 것 같아요. 휴니드 받았는데 8,300원 아래, 그러니까 지금 자리 진입 가능 사인 받은 거고 목표가는 어디로 보시겠어요? 목표가는 최근에 약간 이 가격대를 계속 좀 돌파를 못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9,500원의 돌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네. 여기까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 이탈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던 계속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이탈되면 안 됩니다. 네. 7,6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네. 볼 필요가 있고 11월 부근의 가격입니다. 9,500원 1차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휴니드, 방산, 우주항공 안에서 탑픽 받아보면서 우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